자, 여론조사 꽃 15,000 샘플. 야, 15,000 샘플은 진짜 큰 겁니다. 시가로 1억 이상 들어간다는 15,000 샘플입니다. 정당 지지도 더불어민주당 52%, 국민의힘 35.6%입니다. 저번에는 48.3이었는데 올라갔죠. 국민의힘은 38.5였는데 떨어졌어요.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 역풍이 어디로 불어? 바람이. 판사들 쪽, 국민의힘 쪽으로 역풍이 불어. 민주당이 탄핵한다. 다 조진다. 100만 서명하고 국민들도 야 민주당 뒷걸음질 치지 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역풍은 무슨 역풍이야. 거기다가 대구 경북에서도 34.8%나 나옵니다. 부울경은 44.9 대 42.8. 민주당이 약간 앞섭니다. 흐름은 민주당 쪽으로 오고 있어요. 정권 교체론과 정권 연장론. 정권 교체론 58.7에서 62로 올라갔고요. 정권 연장 35.3에서 32.7로 내려갔습니다. 이재명 유죄 판결 주면은 분위기가 바뀔 줄 알았지. 안 바뀌어. 오히려 역효과만 났다. 대선 주자 선호도입니다. 이재명 52.3, 한덕수 19.6, 김문수 12.2, 이준석 4.6입니다. 52.3이에요. 여론조사 꽃에서 이재명 50%가 드디어 돌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5,000명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여론조사라고 보면 됩니다. 중도층에서 보면 이재명에 대한 선호도가 47.8에서 55%로 치솟았어요. 중도층에서. 그러니까 이번 사법 쿠데타가요. 중도층까지 똘똘 뭉치게 만든 거예요. 의미 있는 숫자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중도층에서. 민주당은 달라지지 않죠. 진보층은 달라지지 않아요. 보수층도 달라지지 않아요. 보수층도 16.4에서 20.6으로 올라갔네? 근데 중도층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결국은 집도끼와 중도층을 얼마나 땡겨오느냐가 선거에서 관건인데 중도층이 결집을 해요. 니들이 뭔데? 대법관들 니들이 뭔데 내가 찍을 후보를 제거하려고 그래? 이거예요. 이 감정이 크게 작용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 갤럽입니다. 중도층 지지율이 1월, 4월, 5월 점점 올라가죠.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중도층이 이재명으로 뭉치고 있어요. 어쩔 건데. 대실패. 자, 중도층만 봤습니다. 대선 주자 선호도. 이재명 55, 한덕수 17, 김문수 8.7, 이준석 6.2. 압도적이에요. 뭐 비빌 수가 없습니다. 자, 가상 대결, 양자 대결로 봤어요. 이재명 54.2, 김문수 23.8, 이재명 54.4, 한덕수 30.8. 별 차이도 안 납니다. 지금 7%? 별 차이도 안 나요. 김문수하고 한덕수가 뭐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도 아닌데다가 문제는요. 이재명의 지지율이 한덕수가 나오든 김문수가 나오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덕수가 경쟁력이 있다. 이거 개소리라는 겁니다. 김문수가 나올 때 이재명 54.2가 나오네요. 만약에 한덕수가 경쟁력이 있다라고 얘기하려면 한덕수가 나올 때 이재명의 지지율을 갉아먹으면서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재명의 표는 건드리지도 못해. 자기들 표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오른쪽 주머니에 있는 거 뒷주머니를 가고 뒷주머니에 있는 거 왼쪽 주머니를 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전혀 경쟁력이라는 단어랑 상관이 없는 게 한덕수라는 겁니다. 여론조사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한덕수로 단일화 못해가지고 국민의힘이 지금 난리가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진짜 양아치 정당이라는 거예요. 자, 여론조사를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기정사실입니다. 사법 리스크도 사라졌습니다. 나머지 재판 기일 잡혀 있는 것들 있죠. 이것도 민주당이 강하게 요구해서 다 기일 변경하라고 요청해야 됩니다. 아니면 헌법 위반으로 탄핵시킨다고 엄포를 놔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은요. 공판기일을 잡아놓고 있는 그 판사들, 실명들 찾아내고 그 사람들 예전 판결들도 찾아내고 들춰내고 해야 돼요. 그게 제일 무서워 얘네들. 판사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서 판사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알았어요. 시민들의 손가락질. 그리고 민주당의 탄핵 엄포.
이걸 제일 무서워합니다. 이제 쟤네들의 아킬레스건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았으니까 우리는 거기를 계속 조지면 된다. 못 견딘다니까? 비판을 받는 내성이 없어요. 얘네들 비판 좀만 받잖아요. 바로 깨갱해버립니다. 자, 나머지 공판길 잡혀있는 것들이요. 이 판사들 민주당은 강하게 요구해야 됩니다. 헌법 위반, 공정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줘야만 한다. 사법부 니들이 뭔데 대통령 후보, 그것도 압도적 1위를 달리고 있는 대통령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냐. 민주당은 강하게 나가야 되고 우리는 판사들의 뒷조사를 하면 돼. 그러면 얘네들 다 꼬리 내릴 겁니다. 자, 여론조사 살펴봤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결집했습니다. 역풍이 어디로 불었어? 저쪽으로 불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역풍 타령하던 인간들 지금 싹 다 조용해질 것이고 앞으로도 조용하게 만들어야만 합니다. 자, 우리가 잠깐 승리한 거예요. 사법부나 검사놈들이나 기득권 카르텔들이나 이놈들은요 언제든지 개혁을 추구하는 이재명을 노리고 있습니다. 기회만 되면 이재명을 끌어내리려고 할 거예요. 이들이 포기할까? 쉽지 않습니다. 포기 안 해요. 포기 못하죠. 자기들의 기득권이 달려있는데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포기할까요? 포기 안 합니다. 다 끝났다? 고등법원이 재판 미뤘으니까 이재명 대통령 되면 다 끝났다? 아니,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잖아요.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정도는 마음을 좀 풀고 즐기셔도 되는데 내일부터는 또 긴장 모드에 들어가야지 돼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다? 그날 하루는 즐기되 그 다음날부터 또 긴장 모드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빵빵빵 진행될까요? 아니요. 인수위가 없어요. 그러면 윤석열이 심어놓은 인간들하고 초반에 일을 해야 됩니다. 이재명은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하루가 아까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려면요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줘야만 됩니다. 압도적으로 승리해야만 됩니다. 그래야 윤석열에 심어놓은 놈들이 이재명 밑에 무릎을 꿇고 하악하악 거릴 거라고요. 그게 아니면 뻗대. 만만하게 보고 뻗대면 이재명 임기 초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결국은 민심이 이기잖아요. 100만 서명이 컸다니까요. 진짜로. 100만 서명에 얘네들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대법원 앞에 시민들이 엄청 몰려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얘네들 무너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싸움이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처럼 똘똘 뭉쳐서 목소리를 계속 내줘야 임기 초에 윤석열이 심어놓은 인간들 데리고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하루 사법 쿠데타가 실패한 오늘 하루는 저도 좀 놀겠습니다. 오늘 술 한잔 해야지. 오늘 술 한잔 해야지. 오늘 맛있는 거 먹으면서 술 한잔 해도 돼. 하지만 내일부터 또 긴장 모드로 돌입하겠다. 여러분들도 긴장을 풀지 말아야 된다. 아시겠죠?